네, 이렇게 오늘장 각 경제 채널별로 특징 좀 어떻게 뽑았는지 좀 펼쳐서 봐봤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각 채널별로. 네, 역시 반도체와 네. 2차 전지다. 이런 이런 큰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데요. SK 하이닉스나 포스코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지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한국전력이 들어있던 게 매일경제TV였나요? 그래서 되게 좀 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정말 큰 상승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전력까지 움직이게 할 정도의 상승장이구나.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또 기운들이 중소형주까지 또 가주면 참 네, 좋을 텐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이 또 다가올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특징주 3가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 어떤 종목을 준비해 보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K 하이닉스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네. 너무 올라서 선정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4일째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봤던 거의 5% 가까운 상승률을 네네. 보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IT주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SK 하이닉스. 맞습니다. 사실 뭐 이만한 주식을 끌어올리려면 예. 개인 매수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둘 다 사들이고 있는 건데요. 왜 사냐? 그러면 반도체 시황이 좋기 때문인데 이제 반도체 시황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락이 좋았다가 나빠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시황인데요. 이게 재고가 많으면 좀 시황이 안 좋아졌다가 또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가 부족하면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네. 그때 그 시점을 시황이 좋아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시점이 내년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좋아지니까 내년에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네. 내년에 사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사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으면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이고 지금 막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거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 좀 소외감을 속상하실 아까 수 오프닝도 있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쏙쓰린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속 쓰리신 분들이 꽤 제 주변에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계속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투자는 어느 정도 확신, 철저한 분석이 또 네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좀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급 동향을 분석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년 반도체 시장 규모가 519조 원 정도로 전망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올해가 479조 정도로 전망이 됐거든요. 근데 예. 이것도 사실 작년보다 5% 정도 높아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는 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런 비영리 단체인데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뭐 일본 소니, 도시바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네. 그 회원사로 둔 그런 비영리 업체라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은 이쪽의 기구의 그 시장 전망을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더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수요가 또 왜 늘어나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의 화웨이나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뭐 중국 모바일 업체들이 재고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많이 반도체를 사들일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수요가 늘 것이고 시장은 확대될 것이고 이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또 간밤에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의 경쟁사라고도 할 수 네. 있는 지금 뭐 언급해 주신 미국의 마이크론의 공장이 또 정전이 됐다. 네네.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호재로 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사실 뭐 정전이 아니라 화재 뭐 이런 거였으면 사실 정말 말하기 곤란했을 텐데 그렇죠. 예. 정전이니까 또 수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에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오후 3시에 정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정전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반도체가 굉장히 섬세한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쉽사리 못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잠깐의 정전이어도 사실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램 웨이퍼 생산 공정이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석 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석 달 정도 만들었던 거를 다 갈아엎어야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 마이크론의 공급 양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대신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우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전이 된 그 대만의 마이크론 공장은 마이크론 생산의 약간 그 9% 정도 차지하는 네. 차지하는 그 비중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좀
그들에게는 악재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좀 수혜를 좀 기대해 볼 맞습니다. 만한 예. 그런 이슈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과 선정 이유가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올랐어요. 그러게요. 예. 현대차 지금 뭐 6년 만에 최고가라고도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근데 지금 환율은 또 하락했잖아요. 앞서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어떻게 네네. 보면은 지금 수출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정말 추출 기업이죠. 현대차는. 그러니까요. 근데도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환율의 불리함을 뛰어넘을 정도로 예, 기대감이 있다고밖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현대차가 이틀 전에 이제 전기차 플랫폼 eGMP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 강세 우려보다는 이 전기차 기대감이 더 크다. 시장에서는 그걸 더 크게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eGMP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이슈가 굉장히 또 이렇게 그랬었죠. 크죠. 예. 사실 충전해서 얼마나 갈 수 있냐, 충전할 곳도 없고 뭐 얼마나 충전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이렇게 배터리 문제인데 이 GMP의 내용을 보면은 한 번 충전해서 500km 이상 갈 수 있고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으로 18분 만에 완충이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 뭐 그래서 이제 주행 성능도 좋고 뭐 세시 기술로 뭐 이렇게 저중심 설계해서 이제 워낙 또 승차감도 좋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네. 순수 전기차 11종을 포함해서 총 23종의 친환경 차를 발표하겠다고 좀 이날 같이 말을 했는데 또 워낙 유럽에서는 지금 친환경 차가 사실 국내보다 훨씬 더 대세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예. 또 유럽에서 또 현대차가 또 친환경 차 중심으로 또 워낙 또 입지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술이 세계 최초 기술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 근데 사실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예전만 해도 좀 현대차가 전기차 변화에 발빠르게 좀 따라가지 못한다. 뭐 이런 우려감들도 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다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분들 만나다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나라 걱정하시다가 바로 자연스럽게 현대차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예. 그래서 강남의 땅 살 것이 아니라 뭐 볼보나 이런 거 샀으면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겠냐. 그리고 뭐 전기차도 너무 아쉽다. 지금 네. 다들 전기차 하는데 혼자 수소차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친환경 차가 전기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양분되면서 예. 이렇게 서로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를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고 현대차가 그래서 좀 수소차, 트럭 위주로 지금 잘 만들어지고 네. 있고요. 워낙 또 거기서 이제 수소차로 유럽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당연히 잘할 것이다. 또 이런 분석도 있고 또 테슬라가 워낙 강세지만 전기차로 또 타보실 분들은 전통 그 내연기관 차보다 뭔가 느낌이 부족하다. 뭔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들을 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차가 아니라 뭔가 약간 기계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셔서 현대차처럼 그 내연기관 베이스로 하는 그 차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더 성과가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하는 시장 전문가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좀 멀리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넵튠입니다. 넵튠이요. 네. 예. 이 종목도 역시 너무 올랐다고 말하면 이제 안 되겠죠. 예. 넵튠도 근데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죠? 그래서 네, 이 배틀그라운드 유명하죠. 게임 제작사 크래프톤의 지분 가치가 좀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오른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특징주에 자주 이름을 올렸던 종목 같지는 않은데 지금 네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좀 화면에 곧 예. 뭐 주가 곡선이 나올 텐데 이게 갑자기 평지에서 산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뭐 43,200원대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이게 장중 기준으로만 보면은 올해 3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넵튠의 주가가 주당 3,225원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와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1000%가 넘는 상승폭을 지금 보였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보다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크지 않은 돈으로 쉽게 올릴 수 있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려면 사실 좀 부담이 있죠. 워낙,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은 하나의 뉴스로 크게 상승하고 또 하나의 뉴스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였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래서 넵튠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네. 1.07%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게 정말 적은 수치는 아닌데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유의미한 지분인가 하는 거는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렇게 예. 생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제 원칙 입장에서는 넵튠은 굉장히 좀 위험한 지금 지점이다. 왜냐하면 1000%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래프만 봐도 넵튠이 특징적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가파른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변동성 측면, 리스크 측면에서 조금 한번 유의 깊게 더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좀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네네. 나왔고 물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좀 일회성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맞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있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훈풍일까요? 네. 예. 중국이 지금 국내 게임 업체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랐다 내려갔다 지금 이 기대감만으로 투자자들도 샀다 네. 팔았다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이 어제죠. 이제 2017년 3월 이후 거의 4년 만인데 국내 업체의 게임에 대한 허가를 내렸습니다. 4년 만에 내려가지고 이제 컴투스의 게임인데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을 이제 허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중국은 한한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우린 이렇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어.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때린 예. 사람은 모르는 법이죠. 네, 예. 그렇죠. 이렇게 국제사회 중국 뭐 본인들이 이제 G2라고 지금 이제 리더십을 지금 인정받고 싶어하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한한령을 하는 이러면 너무 이제 가오상한 일이겠죠. 그래서 부정하고 있는데 뭐 4년 만에 지금 뭐 컴투스의 게임이 이제 허가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한한령이 계속 풀리는 거 아니냐. 워낙 또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물론 넵튠을 포함해서 게임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아무쪼록 좀 좋은 수혜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중국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한한령 때문에 네네. 뭐 게임주, 엔터주, 뭐 화장품주 여러 가지로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네네. 예, 앞으로를 좀 그래도 좋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또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